네, 안녕하세요. 뽐클리닉 화선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턱필러. 턱필러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왜 턱을 남성분들은 앞으로 빼기를 원하시고 턱필러를 이용해서 여성들은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도 약간 앞으로 나와서 돌출된 입이나 이런 걸 교정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 턱이 앞쪽으로 발달하느냐 아니면 뒤로 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코필러, 콧대 필러에 대한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예, 이건 사실은 그 코의 각도, 턱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정도는 사춘기 시절의 영양 상태에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사춘기 때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은 콧대의 각도가 점점 올라가고 코끝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고 이제 단백질은 대부분 고기를 섭취가 되죠. 질겅질겅 많이 씹다 보면은 여기가 그 전체적으로 발달하면서 턱이 예쁘게 V라인으로 되면서도 약간 앞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오고 남성분들은 V라인이 되면서 약간 앞으로 나오면서 넓어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양 상태, 그 사춘기 시절 단백질의 그 섭취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대부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돼지고기보다 또 소고기가 비싸고 닭고기보다 또 돼지고기가 비쌉니다. 소고기를 또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또 그만큼 가정 환경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좀 약간 금수저 흑수저 논쟁으로 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이제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게 건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동안 축적해온 어떤 영양원에 대한 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콧대가 높고 턱이 발달한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들 아름답다고 건강하다고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영양 섭취 상태가 이제 어떤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직감적으로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생존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축적한 간접 지식들, 막 이런 지식들이 반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또는 사춘기 또는 20대 때 했던 그런 운동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이제 유전이 된다라는 그런 유전적으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들도 유전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예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자가 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변형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그 과정을 그 이제 단세포 동물과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정도의 그 진화 정도를 갖고 있는 세포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결국은 우리 뇌에 그 축적된 정보들 그리고 우리 몸에 반사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상당 부분이 수만 년의 그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그 학습된 것들이 다 응축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좀 더 건강하고 훌륭한 또 지혜롭고 이런 배우자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생존 가능성 그 다음에 후대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대를 찾는 본능이 나타난 거죠. 더 건강하고 턱이 더 발달하고 또 코가 오똑하고 더 체격이 크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은 더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지혜롭고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어떤 그 자기를 잘 부양해 주거나 또는 자기와 결혼했을 때 또 건강한 삶을 같이 영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매력을 느끼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기를 씹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막 씹다 보면은 턱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고요. 이제 턱도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의 섭취량에 따라서 코와 턱의 라인이 점점점 이뻐지고 더 각도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용 성형을 하면서도 콧대를 더 높이기를 원하고 코끝을 더 높이기를 원하고 턱이나 이런 데를 또 V라인을 뾰족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몸에는 상당 부분 그런 반사적인 그 학습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형의 트렌드도 사실은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건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성형을 해서 콧대를 높이거나 턱을 높인 게 가짜가냐?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도 이제 노동을 통해서 막 근육을 키우고 뭐 어떤 그 뭐 군사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예,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PT도 받고 예쁜 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가짜인 거 아닙니다. 진짜 근육이고요. 다 우리가 그 미용 성형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자체도 피트니스에서 그렇게 멋지게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형외과에서 뿌띠 시술이나 미용 성형을 받는 고객님들의 캐릭터들을 보시면 다 굉장히 그 점잖고 교양 있고 다 훌륭하시게 이렇게 그 어떤 자기 직업, 자기 필드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지혜롭고 또 굉장히 그 성격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그 피트니스에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이 얼굴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가끔 한 10년 만에 오신 고객님, 뭐 2년 만에 오신 고객님, 6개월 만에 오신 고객님 이런 분들이 아니 왜 옛날하고 똑같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미용 성형을 하는 원장님들도 꾸준하게 이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아침에서 운동도 하지만은 이런 그 관리를 통해서 사실은 또 고객님들 앞에 설 때 저희들도 자신감을 얻고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리필가의 허선영, 오늘은 아름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